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 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늙지는 않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늙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좁아지는 것이에요. 어릴 때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세상이 궁금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호기심이 줄어들고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정답이야. 라는 말이 익숙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다 알아. 그거 별거 아니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없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뇌는 급격히 노화한다고 해요. 즉,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변화에 저항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제는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혹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는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매일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뉴스 기사를 읽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정보들은 모두 내 취향, 내 신념, 내 관심사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점점 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에 빠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불편하게 여기죠.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생각을 접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고방식이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21세기,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개인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브런치, 블로그, SNS, 유튜브 쇼츠, 라이브 방송까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기록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많은 목소리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정작 우리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알고리즘 피드, 추천 영상, SNS 게시물은 결국 우리 취향과 신념에 맞춘 정보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은 거의 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반대로 환경 보호에 반대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뉴스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보는 뉴스 매체는 어떤 성향인가요? 그곳에서는 어떤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나요? 한쪽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틀렸어. 그리고 점점 더 사고방식이 닫히고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을 구분할 때 나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25살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브랜드의 옷만 사고 같은 음식만 먹고 자신이 관심 없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라고 말하죠. B씨는 60살입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음악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듣고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해요. 이 둘 중 누가 더 젊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늙어가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변할 때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귀찮아지고 나와 다른 의견을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사고방식이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세요. 둘째, 내가 평소 접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와 의견도 일부러 찾아보세요. 셋째, 나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최신 OS 업데이트는 꼬박꼬박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사고방식은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듯 우리의 생각도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몸은 나이를 먹더라도 정신은 언제나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뉴스나 유튜브를 보고 SNS에서 친구들의 근황을 읽고 점심시간에는 최신 트렌드를 검색하죠. 21세기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매일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정보는 과연 얼마나 다양할까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이 플랫폼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랜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주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검색하면 비슷한 채널의 비건 관련 영상이 계속 뜰 거예요. 반대로 육식 식단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건보다는 육류 섭취의 장점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추천되겠죠. 정치적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성향의 뉴스 기사를 자주 클릭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성향의 기사만 점점 더 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계속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돼요.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점점 더 불편하게 여기죠. 이제는 소통 방식도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TV 뉴스나 신문을 통해 모두가 같은 뉴스를 보고 토론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마다 다른 뉴스를 보고 다른 SNS 피드를 스크롤하고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같은 사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나라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이 법안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법안은 우리 삶을 망칠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우리는 이때 자신이 믿고 싶은 쪽의 의견만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죠.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은 틀렸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 다른 집단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대화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건 단순히 정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취향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 심지어 음식 취향까지도 모든 것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편향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고방식을 늙지 않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갇혀 있는 정보의 틀을 깨야 합니다. 첫째,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세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100%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배움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항상 반대 의견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둘째, 일부러 나와 다른 의견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러 평소 보지 않던 뉴스, 콘텐츠, 책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최신 OS 업데이트는 꼬박꼬박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사고방식은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과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이 어려워지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게 되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듯 우리의 생각도 계속 발전할 수 있어야 해요.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낯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가져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특정한 정보에만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여러분이 난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확신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절대 늙지 않는 진짜 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점 사고방식이 편향되고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나는 이미 사고방식이 굳어버린 상태는 아닐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도 사고방식을 젊게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에 의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왜? 라고 물으며 세상을 배웠어요. 이건 왜 이렇게 돼? 저건 왜 저렇게 해야 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우리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도 요즘 애들 참 이상하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아유, 그냥 예전 방식이 편해.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건 말도 안 돼. 그 순간 우리의 사고방식은 멈추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1 50대 직장인 김 과장. 김 과장은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업무 스타일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 회사에 MZ세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김 과장은 보고서는 형식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신입사원은 결과만 명확하면 된다 고 주장했어요. 김 과장은 신입사원이 일을 대충 한다고 생각했고 신입사원은 김 과장이 너무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둘은 소통이 어려워졌고 김 과장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하지만 이 말은 예전 김 과장의 선배들도 그에게 똑같이 했던 말일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이 과거에 비판했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사례 2 해외 여행 중 한국인을 만난 미국인 마이크. 미국인 마이크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수적인 나라야. 한국 사람들은 틀에 갇혀 있을 거야. 그런데 마이크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홍대거리에서 개성 넘치는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 SNS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한국인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가들. 그는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다양하고 개방적인 나라였구나. 마이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보고 싶었던 정보만 보고 있었고 자신이 믿고 싶었던 것만 믿고 있었구나. 이처럼 우리는 한쪽의 정보만 접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틀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의 굳어짐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싫어하는 것들, 혹시 과거에는 좋아했던 것들이 아니었나요? 둘째, 이건 원래 이래야 하는 생각을 경계하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을 기회로 삼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듣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각을 배울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1점,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다. 이건 왜 이렇게 될까? 이런 방식도 가능할까?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해요. 2점,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기보다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3점,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내 방식이 맞아 라고 주장하기보다 이 사람의 방식도 한번 이해해 볼까? 라고 접근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혹시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만약 이 질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나이가 들어도 절대 늙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사고방식이 늙어가는 과정과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확증 편향에 빠지면서 다른 의견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사고방식이 늙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젊은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도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의 생각을 의심하는 순간 배움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 일부러 나와 다른 정보를 찾아보세요. 매일 같은 뉴스, 같은 콘텐츠,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벗어나 보세요. 새로운 관점, 낯선 의견을 접하는 순간
우리의 사고방식은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편한 순간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배울 기회일 수도 있어요.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느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점점 고조되며 감성적인 분위기로 전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평소라면 보지 않을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 평소라면 클릭하지 않을 영상을 한 편 보는 것. 평소라면 대화하지 않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사고방식도 조금씩 젊어질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곧 우리의 젊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